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압수수색에 국민들은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적절하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조국 수사팀에 대한 비난을 허위사실 유포 수사 대상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적반하장 아닌가?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수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정말 초유의 일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심지어 그것도 보통은 2시간이면 끝나는 이 자택 압수수색을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끌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 공분을 샀습니다.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었죠. 그 중에도 뭐 어제 그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들 많이 하셨지만 뭐 짜장면을 먹었는데 마늘, 그 와중에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다, 뭐 이런 다소 좀 유치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청으로 짜장면 배달이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라 라고 하면서 짜장면 배달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더더욱이 네티즌들의 좀 공분을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짜장면은 아니었다고, 그걸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짜장면 아니고 한식 시켰다고. 아, 네, 뭐 그래요? 그게 뭐 메뉴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만, 그쵸?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죠? 자택에 뭐 대체 얼마나, 집이 한 100평 되는 거 아니야? 대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워낙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다시 뭐 발부받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늦어졌다라고 해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한 자택 뭐 40평대 뭐 이런 집 정도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압수수색을 보통 그렇다고 하는데, 무려 11시간이면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이제 또 많이들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 과도하다가 39.1%, 49.1%, 그리고 적절하다가 42.7%로 과도하다가 약 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뭐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가 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24일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항은 이랬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한편으로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49.1%,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응답자가 과도하다라고 답했고 42.7%는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뭐 광주 전라 지역에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서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53.0%, 51.1%로 적절하다는 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예상대로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거의 비슷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히려 과도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과도하다. 적절하다가 42.4%였는데 과도하다는 의견이 47.8%로 조금 더 높았다고 하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반면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59.4%, 55.6%, 과도하다는 의견이 35.9%, 37.7% 등으로 더 과도하다는 의견이 더 적게 나왔다라고 나타나고요. 연령별로 보면 3, 40, 50대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많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과도하다는 의견이 48.9%, 적절하다는 의견이 40.2%,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고요. 근데 남성도 45.3%, 과도하다가 49.3%, 적절하다가 45.3%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대체적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재 지금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칼자루를 검찰이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론이 결코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한 달여간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일 언론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장식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론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휩쓸려 버렸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번 이 검찰 수사는 사실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죠.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여 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를 시작했던 지난달 27일에 여야가 진통 끝에 조 장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제 수사를 청문회 하겠다고 일정을 어렵사리 잡았는데 바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바로 그날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그 6일 밤에 그것도 피의자 조사까지 생략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 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란 의심, 거기다가 수사 상황을 마치 중계하는 듯한 언론 보도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 압수수색까지, 자택 압수수색까지 강행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건 뭐 사실 그렇다고 굉장히 뭐 커다란 정말 중대한 당장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제기됐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니고 표창장, 뭐 인턴 증명서 이런 걸 털겠다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으니 국민들로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지을 수 없다. 이때까지의 이런 좀 수사를 강행하는 이런 이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더더욱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고요. 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등은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높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심히 이 검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 텅 빈 공소장으로도 용감하게 정 교수를 기소하던 그런 억지를 보면 검찰의 억지를 보면 글쎄 자신감하고는 탄탄하게 조사? 자신감? 입증 자신감? 이런 거하고는 사뭇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조국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끌어내리지 못하면 검찰이 죽는다. 이런 그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자신감보다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무려 52%, 네, 과반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야당, 언론까지 죄다 붙어서 그야말로 여론몰이를 해대며 전력을 다해서 이 조국 장관을 공격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이 나온다는 거.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건 정말 더는 국민들이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참 온라인에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과도한 음해성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다고 해서 참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역시나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도 넘은 조국 수사팀 음해, 검찰 허위사실 유포 수사 대상, 이런 기사입니다. 글쎄 대체 누가 도를 넘고 있나는 글쎄 국민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적어도 언론들이 누구에게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에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하며 수사팀에 대한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 수사 방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수사 방해를 할 정도로 대단히 음해성 의혹이 나왔나, 심각한 음해인가 봤더니 뭐 최근에 윤석열 총장 부인이 익성 이사다, 뭐 이런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익성 관련 글은 지금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류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섰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윤석열 검찰이 뭐 수사 방해를 받고 자시고 할 것 같지도 않지만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온갖 그 찌라시 같은 의혹들까지도 언론에다가 그 피의사실 유포하면서 줄줄 흘려주고, 그걸로 언론들이 막 카더라식 보도 쏟아내게 그렇게 이제 만들며 엄프를 제대로 하시더니, 본인들 향한 이런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건 절대 못 찾겠다, 카더라 이런 건 절대 못 봐주겠다, 이런 건지 정말 어쩜 이렇게 자한당과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검찰의 태도도 참 어처구니 없지만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굉장히 좀 대표적이죠. 본인 아들 딸 논란은 모두 다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대응 엄포를 놨던 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시작인데요. 심지어 지난 23일에는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의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아주 신박한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실까요? 지금 뭐 오늘도 유엔에서 연설하시고 뭐 정상회담 하시고 아주 눈코 뗄 새 없이 바쁘신 분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해봅니다. 뭐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튼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저와 관련된 원정 출산, 뭐 이중 국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지 면밀하게 처음부터 봤다. 자기와 관련된 원정 출산, 이중 국적 이런 논란이 여론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일부 트위터 그리고 극렬 지지층을 동원해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실검 조작을 한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에 리치몬드 산후조리원이 하루 종일 다음에 실검 뉴스 1위였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상위 4위까지도 랭크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티즌들이 실검 올리기 운동을 했던 게 실검 조작이라고. 그것도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지지층을 동원해서 일부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리고, 그걸 이제 이 조작까지 해서 실검에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네티즌들이
실검 올리기 운동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걸 하자, 실검을 올리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실검을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검 운동을 한 거잖아요. 동시에 검색을 해서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이제 실검에 올리도록 하자. 근데 그게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작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조작된 실검 뉴스가 올라간다. 그것을 또 비합리적인 매체가 쓴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쓰는 것도 비합리적인 매체.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논평까지 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정 출산, 이중국적 가짜뉴스의 생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그게 가짜뉴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바로 그냥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하나 당장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어디에서 출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하나만 내놓으면 끝날 문제를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짜뉴스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사실상 오히려 더 논란이 부추기게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전국에서 자유한국당발 의혹 제기가 고스란히 언론 단독 보도로 부풀려지고 또 그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쌓이던 그런 모습들, 우리 온 국민이 다 지켜본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는가를 오히려 더 면밀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지켜본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이런 SNS 그리고 커뮤니티상의 의혹 제기를 이렇게 조직적인 가짜뉴스인 것처럼, 그리고 조작된 여론인 것처럼, 심지어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봐줘야 될지 좀 너무 황당할 따름이에요. 남한테 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음해성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비상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론 분열과 갈라치기에 아주 전형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이다. 본인들이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옹호하면서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 저는 결국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가? 국론 분열과 갈라치기라는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제라고,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론 분열을 대체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조장하고 있는데? 애초에 장관 한 명 임명하는데 그것도 그 자한당 정부 시절의 장관들 그 비리백화점들에 비하면 정말 뭐 같지도 않은 무슨 표창장, 인턴 증명서 이런 의혹들 가지고 그 쌩 난리를 치도록 부추기면서 언론에다가 있는 대로 막 이상한 가짜뉴스들을 막 카더라식 보도들을 쏟아내도록 만들면서 국론 분열과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계신 장본인께서 뻔뻔하게도 참 이런 얘기를 잘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지금 안 되니까 또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까지 또 끌어들여서 같이 특검하자 이런 억지까지 또 부려대고 있고요. 아무튼 뭐 네. 아무튼 어떻게든 이 조국 국면을 죄송합니다. 조국 국면을 어떻게든 뽑아먹어 보겠다는, 최대한 많이 뽑아서 이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든 타격을 입히고야 말겠다, 이런 심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TF 출신 의원들을 조 장관 이 대상으로 사실상 2차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잔뜩 벼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문회 1차도 제대로 못 해놓고 2차 청문회 또 하겠다고 참, 네.
자유한국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현직 법무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적격성을 묻고, 또 안보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산호맹 전력을 문제 삼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여튼 또 색깔칠 나오려고. 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를 물어보고, 교육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의혹, 의전대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문제 삼아서 질의를 빙자한 2차 청문회를 장관들마다, 부처 장관들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조 장관을 가지고 울고 늘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우리 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2차 청문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이 청문회나 언론에 답변한 것과 다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조 장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다른 사실들이 뭐가 드러났을까요? 그렇다 카더라 이것 말고 뭐가 드러났을까 대체?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10월 2일부터 열리는 2019년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질문도 조국 대정부 질문,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사위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사모펀드 관련 조카 그리고 또 조 장관 딸 관련 등등 해서 당국대 교수 등 무려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 민주당과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딱 보아하니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질의로 또 파행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남은 20대 국회 마지막 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오로지 조국만 외쳐대면서 올인하겠다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쉬워할 겁니다. 지금 뚜렷하게 밝혀진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만, 또 말도 안 되는 의혹만 계속해서 제기하며 지금 이때까지 한 달여 넘게를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다가 또다시 조국 국감 2차 청문회라고 하면서 또 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한껏 피로감에 쩔어 있는 국민들의 신경은 참 어디서 이걸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정감사 파행을 또 이끌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아주 조국 장관 씹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굴어놓고서 정작 인사청문회 시작하니까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열받으니까 자료나 찍고 이렇게 행패나 부렸던 거잖아요. 그 무능한 모습, 그 실력 없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제발 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정쟁으로 조국 국감으로 그냥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하긴 언제는 자한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긴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죠? 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봤고, 다음 소식,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거인데요. 식민지배 하나님 뜻 문창극, 한국당의 조언, 일본과 협조해야.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창극 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로 후보로 올랐던, 그랬다가 낙마를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전 중앙일보의 주필인 이 문창극 씨가 자유한국당에 일본과 협조해야 한다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이분도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바로 그 논란의 주인공이시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조국 장관 임명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본인들 정부에서 어떤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려고 올렸는가. 문창극 총리 후보 물론 이런 논란 때문에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어마어마했죠. 그죠? 문주필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이 됐지만 어느 교회 강연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 또 6.25 전쟁 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고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지정학은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일본 식민 지배는 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면서 한 것으로 이제 논란이 되면서 후보직을 결국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간 뭐하고 지내시나 봤더니 이러고 계셨어? 여기서? 문주필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정당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묻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일본 문제에서 보수정당으로서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가 보수정당 살리기를 위한 보수 야권의 고민과 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실 그리고 퍼스트코리아에서 공동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문주필은 여기서 대일관계에 대한 보수정당의 자세를 주제로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과 국제정치, 외교 문제에서 보수정당은 다른 정당과 어떤 차이를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봤는데 보수정당으로서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개방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본과의 협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요지였는데요. 일본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개방의 원칙과 힘의 원칙, 가치관과 도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중국은 인구가 우리의 30배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어떻게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냐? 일본과 협조해야 한다. 일본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의 문제다.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지소미아도 중국과 같은 체제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 원하느냐에 따라 외교 원칙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중국처럼 할 게 아니면 중국하고 이것도 중국 이 얘기 들으면 중국 비하 아닌가? 아무튼 미국과 일본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대체 언제부터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가 체제를 선택하는 수준의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뭐야 대체? 아니 그 뭐 지소미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였기라도 합니까? 대체 어쩜 이렇게 사고하는 수준이 총리 낙마하던 그때나 다름없을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을 굳이 모셔서 보수 정당에 나아갈 길을 묻겠다고 얘기를 듣는 자유한국당의 그 뜻! 준엄한 뜻 너무 잘 알겠고요. 지금 뭐 난리난 이 류석춘 교수 입장에 왜 자유한국당이 더 냉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나? 뭐 물론 이제 류석춘 교수가 혁신위원장이었으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세요. 너무나도 이런 일본 식민 지배는 이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과 더 협력해야 된다. 그게 보수가 갈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을 모셔놓고 강의를 듣는 이런 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진짜 진심이고 뜻이다. 류석춘 교수의 주장과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똑똑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굳이 거기까지 묻지 마시고 제가 보수 야당의 앞으로의 미래, 앞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뻔히 알 것 같은데 곧 폭망하실 거니까 얼른 일본으로 가시라고 좋아하시는 일본으로 얼른 떠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죠? 돗자리 깔려고. 아, 근데 지소미아 하니까 이 소식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마칠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최근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사입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궤도 탐지를 수차례 실패했더라라는 이제 소식. 올해 5월 이후에 북한이 발사했던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궤도를 일본이 여러 차례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뭐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일본이 뭐 방위의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며 종료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막 큰 소리를 쳐왔거든요. 일본이 우리 뭐 아쉬울 거 없다 그랬는데 하지만 사실은 북한 관련 정보 입수에 이렇게 상당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어쩐지 지소미아 종료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더라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죠? 뭐 일본은 미국이 뭐라도 해주길 바랬던 모양인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제코가 석자라 그죠? 한일 관계에 그닥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죄송합니다. 운영 중인 이 위성을 자위대가 활용을 해서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열심히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열심히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미국한테 옥수수 많이 사주시고 한국 관광객 딱 뚝 떨어져서 또 고생 중이라고 하는데 잘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 아주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류석춘 뭐 이런 분들, 문창극 이런 분들, 그리고 자한당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뭐 일본 가주시면 되겠네, 그죠? 너무 좋겠네 아주. 여러모로 서로 좋은 바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티칸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갑자기 기침을 계속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저는 감기는 아닌데요. 갑자기 기침이 막 나와서 그런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바티칸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